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말 그대로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전광역시 방역의 총책임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적인 상황 보면 대전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추세를 보면은 잇따라 집단 감염도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전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유지했었는데 최근 서울 수도권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영향을 저희 대전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산의 한 기도원을 다녀온 유성구 소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23명이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그중에 22명이 감염되는 그런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고 또 마스크 제작 업체에서도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렇죠.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혹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마스크가 유통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날 확진자가 발생했죠. 그 뒤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가 혹시 오염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전원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기업 대표께서 시민들이 우려를 고려해서 지금 60만 장 전체를 다 폐기 처분하기로 하는 큰 결단을 확진자 내려졌습니다. 발생 그 기간 동안에 생산한 걸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큰 용기에 대해서도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도 상당히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가 병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은 지금 중환자 병상이 동일한 상황인데 대전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전도 뭐 서울 정도 같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병상이 크게 이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거점 병원인 충남대병원이 36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보은병원에서 28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확산 속도를 놓고 볼 때 추가적인 병상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병상 확보를 추진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11병상을 현재 확보했고요. 또 추가적인 병상 확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생활치료와 관련된 병상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청주의료원 그리고 공주의료원 등을 통해서 한 450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502병상을 생활치료시설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지난 3월에 1차 유행기가 있었는데 이후로 또 시장님께서 월급 절반을 또 기부하셨다 이런 또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뭐 자랑할 일은 아니고요. 원래 그때 다 어렵던 시절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던 시절이었는데 제 아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생겨서 몇 달간에 걸쳐서 일부를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사 접하면서 속으로 좀 댁에서 눈치 보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했는데 먼저 아내분께서 제안을 하신 거군요. 반대로 저한테 눈치를 좀 줬습니다. 뭐 좀 하라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저희도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좀 가중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이 좀 하나둘 모이는 게 중요할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모든 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대전같이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최대 20%까지 캐시백을 드리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도록 하고 또 소비를 촉진해서 마을 골목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또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기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지금 반대 집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중기부는 현재 대전 청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간 대전에서 청으로서의 활동하다 부로 승격이 되었고 최근 세종으로 이전 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대전하고 세종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로 한 30분 내에면 다닐 수 있는
사실상 과천과 중앙정부청사와의 거리보다도 오히려 가깝다 할 수 있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내려오는 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전에 내려와 있는 중기부가 굳이 세종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고 그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다 밝혔습니다만 오늘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대전시 시민들께서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고 물론 어제 정세균 총리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과 시장인 저를 초청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조치를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좋은 방침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하여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세종시와 이제 대전시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통합을 또 제안을 하셨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대전과 세종은 통합돼야 된다라고 통합론을 제기했는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전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세종시는 현재 인구가 35만이고 최대 50만까지 성장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기에는 기반들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이 통합을 통해서 200만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면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통합돼야 한다라고 제기를 했고 현재 대전과 세종은 도시철도 1호선을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 세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이 수도권에 대비해서 광역경 홍제권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메가시티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충청권에 있는 4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합의문도 작성을 하고 교통,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이러한 합의서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또 여러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통합하는 거는 뭐 장점도 있고 뭐 시너지가 있겠지만 또 행정 통합은 다른 문제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청권을 큰 틀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은 4개 시도가 함께 합의하고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대전과 세종의 행정 통합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행정통합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대전시도 이와 발맞춰서 대전형 뉴딜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4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뉴딜을 통한 대전환의 중심에는 지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뉴딜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에 맞는 뉴딜 정책을 갖고 그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모여있는 대덕 특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인재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이 디지털 뉴딜의 선두주자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방역의 주역이 됐던 진단키트의 대부분의 회사들도 대전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도 대전이 이번에 확정이 됐고 이걸 통해서 뉴딜도 선도하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 방식으로 건설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도시를 그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 대전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 뉴딜 정책 얘기까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니까요. 방역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